네, 여태까지 이런 면접 꿀팁은 없었다. 오늘 완판 면접 시간에서는요. 또 무엇을 다룰까 이제 기대가 좀 커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취준생분들이 고민하는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자, 오늘 풀어드릴 고민은 딕션, 발음에 관한 얘기예요. 왜냐면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는 대면 면접에서도 사실 발음, 딕션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 비대면 면접, 화상 면접이 더 일반화가 되면서 이게 더 큰일 난 거예요. 왜냐면 안 그래도 마이크를 타고 들어가고 안 그래도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뭔가 노이즈도 낄 것 같고 발음이 막 더 안 그래도 난 안 좋은데 웅얼웅얼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더 잘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요즘에. 자, 그래서 그 딕션을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바꿀 수 있을지 제가 생각한 거를 여러분께 오늘 5가지를 차례차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딕션은 사실 언제든지 지금이 아니라더라도 회사 생활을 할 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컨퍼런스를 하든 아니면 내가 어디서 뭐 PT를 하든 그때도 딕션이 좋다라는 건 전달력도 좋지만 내 이미지 자체가 더 신뢰 있어 보이고 뭔가 더 똑똑해 보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니까 자, 꾸준히 연습하셔서 세상에 연습 없이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꾸준히 연습하셔서 꼭 좋은 딕션 얻어가시기 바래요.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입을 크게 벌려랍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제가 처음에 이제 쇼호스트가 되고 나서 땡땡 선배님이 저한테 얘기했던 거예요. 그분이 야, 씨, 너 발음 너 제대로 안 해? 이러면서 야,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입이나 크게 벌려. 그러면 만사형통이야. 이랬어요. 왜? 입을 크게 벌리는 순간 사람은 모든 음가 하나하나를 되게 정성 들여 발음하게 되고요. 하나하나를 허투루 막 이렇게 웅얼웅얼 뭐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리는 것만으로도 잡을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음가 똑똑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말 빠르기도 잡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제가 말이 빠른 편이라 뭐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여러분 말이 빨라서는 전달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딕션까지 안 좋아. 그러면 이건 못 들어주겠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딕션이 좋게 하려면 입을 무조건 크게 벌리다 보면 말은 어쩔 수 없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되게 쉬운 현실적인 방법으로 알려드리니까 의식적으로 어떤 말을 할 때든 엄마한테 얘기를 할 때든 친구한테 얘기를 할 때든 아니면 면접 내가 열심히 준비한 거를 모의 면접식으로 내가 해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입을 크게 벌리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 보세요. 저는 뭐 이런 건 오히려 꼭 하란 말은 안 해요. 뭐 간장공장 공장장, 뭐 쇠찰창살 어쩌고 창살이 그런 거. 그거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 발음은 평소에 쓰는 발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주. 아니 쇠창살을 살면서 몇 번이나 발음해봤어요 우리? 그러니까 이게 물론 비슷한 거로 응용이 되겠지 하는 관점에서 나온 발음 훈련법일 수 있지만 제가 아나운서 준비해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무 시발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얘기할 때 또렷또렷하게 여러분이 평소 잘 쓰는 단어가 나도 모르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그거를 발음 정확하게 하려면 입을 크게 하는 것을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딕션 향상법은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꾸준히 연습이 필요한 어미 똑바로 얘기하기입니다. 자, 한국말은 어미가 있죠. 영어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어미가 그냥 뭐 I'm fine, 뭐 you are fine, you are good. 그럼 되는데 우리는 어미가 항상 이제 입니다. 씁니다. 뭐 합니까? 뭐 등등등. 근데 사람이 긴장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저희도 이제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말이 막 빠르고 자기 스스로 엉키다 보면은 꼭 어미를 흐려요. 입니다. 뭐 합니다. 하면서 입니다를 정확하게 입니다라고 안 하고 입니다. 뭐 합니다. 뭐 답니다. 뭐 이렇게 그냥 뭉개버리면 전체 내용도 다 같이 와그르 무너져 버리고 애가 똑똑해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끝까지 어미만 똑바로 해도요. 애가 되게 똑똑해 보이거든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도 왔습니다인데 왔습니다. 뭐 잃어버리고 그냥 왔습니다. 뭐 했습니다. 뭐 이러지 말고 뭐 했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되게 사람이 똑바로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적으로 별로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일 수 있는데 앞부분보다 중요한 건 어미를 흐리지 않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딕션에서. 그리고 무너지기 쉬운 발음이기도 하니까 입니다, 합니다, 했습니다. 요거를
똑바라지게 정말 뭐 어떤 걸 원고를 갖다 놓고 연습하든지 자 연습할 수 있는 원고는 제가 좀 이따가 팁으로 드릴게요. 딕션 향상에 진짜 도움되는 원고가 있거든요. 계속 영상 보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 나가버리면 안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어미까지 똑바르게 하는 거 그거는 진짜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하시고요. 세 번째 딕션 향상법 요거는 모음을 잘 잡아라요. 아까 말한 뭐 간장공장 공장장 요걸 해서 모음을 잡아야 되나요? 아니요 그거 말고 저는 그거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하루에 10번씩 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루에 10번은 꾸준히 하셔야 돼요. 10번은 정말 미니멈으로 얘기한 거 이거 하는데 몇 분 걸리지도 않거든요. 자 우리 다 알고 있는 그거 있어요. 가겨, 거겨, 고교, 구규, 극이 그쵸? 나냐, 너냐, 노뇨, 누뉴, 느니 이게요 모음의 기본값인데 요것도 아까 말한 그것을 여기다가 어플라이를 해서 입을 무조건 크게 하면은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극이 하나도 허투루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러다 보면은 다른 뭐 아까 얘기한 어미가 됐든 어떤 음가가 됐든 나도 모르게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이 되는데 여러분은 이걸 여태까지 연습을 꾸준히 안 했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20번씩 일어났을 때 해야 돼요. 이거는 왜 일어났을 때 해야 되냐면 사람이 일어나서 몇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입이 어느 정도 풀려요. 그러면은 그때는 의식적으로 뭘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나면 어때요? 다 멍해요. 저도 그래요. 일어나면은 막 띨하죠. 그래가지고 발음도 막 그저 그래요. 자, 그럴 때 의식적으로 입을 크게 벌리면서 발성까지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은 일단 발성도 같이 잡혀요.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배에 힘을 주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발성과 발음 연습을 아침에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고 하루의 시작도 뭔가 더 똑똑하게 또렷하게 시작하는 기분도 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이 연습을 할 때는 화장실에 가서 하세요. 이게 뭐 남이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면 목소리가 울리죠. 울림 소리가 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생겨요. 내 발성이 갑자기 좋아진 것 같은 착각에 근데 그 착각은 도움이 되는 착각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나도 모르는 내 목소리가 나 이렇게 목소리가 아나운서처럼 울림 소리가 있었어?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열심히 발음을 하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화장실에 가서 아침에 나, 냐, 너, 녀, 노, 뇨, 누, 뉴, 느니 기읍부터 히읗까지 10번 세트 꼭 하시기 바래요. 요거는 우리 이제 편집하시는 분이 여기 띄워줄 거예요. 가게, 거겨, 거기, 오케이? 그거는 이제 뭐 아시는 거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네 번째, 요거 진짜 중요한 팁. 이거는 뉴스 원고 읽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뉴스 원고 진짜 도움되는 원고가 있다고. 어떤 원고가 도움이 될까? 아시나 피디님? 몰라. 졸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힘이 다 빠지셨는데 여러분 재미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건 알아야 되는 내용이니까 다 좀 에너지를 숫자 무조건 많이 나오는 원고가 발음은 훨씬 더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도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숫자는 경제 기사, 무역 수지에 대한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7%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걸 떠나서 무역 수지가 흑자는 3,756조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적자는 2,534조 이러면 숫자는 사람이 한 번 더 머리를 써서 발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집중적으로 발음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1,547만 5,678 발음해 보세요. 요거를 나는 학교에 갔습니다. 요거는 그냥 할 수 있지만 1,578만 2,456 예를 들어 이런 숫자를 한다면 하나하나 되게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하나하나 또렷하게 발음을 할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이게 발음이 좋아져요. 제가 이거 아나운서 이런 거 준비할 때 가르쳤던 분이 학원 잠깐 다녔던 데서 거기서 알려줬던 꿀팁인데 그래서 항상 기사를 뽑아 연습할 때는 진짜 숫자 우두두 많이 들어간 거 요즘 같은 땐 그게 있겠죠. 슬픈 얘기지만 인도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34만 5,670명으로 집계돼서 사망률은 1.8% 하루에 2천 몇백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거 다 숫자잖아요. 숫자가 어찌됐든 많이 들어간 기사를 뽑아서 연습을 하세요. 자, 다섯 번째, 이게 이제 마지막 꿀팁입니다. 뉴스 쉐도잉 하기. 쉐도잉이 뭡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고 해도 한국말을 잘하려고 해도 가장 효과적인 언어 습득법 중에 하나는 섀도우에 ing 붙은 그게 뭐냐면 누가 읽는 거를 동시에 따라 읽는 거죠. 읽고 나서 한 텀 쉬고 읽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동시에 따라 읽는 거예요. 영어를 습득할 때도 영어를 이제 누가 읽잖아요. 뉴스 아나운서가 예를 들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읽어. 뭐 the government says 어쩌고 저쩌고. 그럼 the government says 하를 내가 따라하는 거야. 이거를 같이 동시에 따라하다 보면은 이게 나도 모르게 체득이 돼서 톤, 속도, 그리고 발음도 자칫 잡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 원고로 연습도 많이 하고 입도 크게 벌려서 발음도 어느 정도 잡고 모음도 잡은 다음에는 마지막 단계인데 쉐도잉을 할 때 되게 잘한다는 아나운서들이 있어요. 뉴스. 그분들 거를 틀고 인터넷에서 그런 다음에 들으면서 동시에 얘기하면은 그건 나도 모르게 톤, 발음, 속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귀찮은 법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나라 면접관들은요 어쩔 수 없이 한국 아나운서들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괜히 한국 아나운서처럼 얘기하면 자네 아나운서 같이 얘기하네? 이게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칭찬처럼 돼 있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 아나운서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다들 무슨 군인들이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표정 하나 없이 뉴스할 때. 미국 교수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한국 케이블이 나와서 틀어놓고 우연히 보다가 다들 싸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표정도 없고 톤도 일정하다고.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그게 익숙하니까 그렇게 맞추는 거 시험 볼 때는 어찌됐든 도움이 됩니다. 자, 이리하여 현실적이라는 거를 5가지 알려드렸는데 이건 여러분 하기에 달렸어요. 꾸준한 연습과 꾸준한 녹음은 필수로 해가지고 내 발음이 어떻게 향상이 되는지, 톤은 제대로 잡혀가는지, 내가 음가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얘기하는지, 딕션은 정확한지 나도 들어보고 가족도 한번 들어보라 그러고 친구한테도 들어보라 그러고 제발 노력을 하셔야 발음이 바뀝니다. 뭐 선천적으로 나는 혀가 짧아요. 나는 선천적으로 발음이 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는 당연히 바꿀 수 있으니까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꼭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 어떤 면접에서도 전달력 진짜 잘해서 시험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오늘 이 편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항상 끝에는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그리고 홍보해 주시면 좋고 댓글 많이 달아주셔도 좋고 이렇게 5가지는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편도 마칠게요. 여러분 발음 하루가 다르게 더 좋아지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화이팅!